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꿈냥이 귀엽게 생겼네요. 학생들 대표로 온 꿈냥이입니다. 오늘 이 친구가 인터뷰하는 건가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라고 합니다. 밸런스 게임을 시작합니다. 한 가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세계 최고의 실용성 대 세계 최고의 디자인. 세계 최고의 디자인이요? 세계 최고의 디자인은 세계 최고의 실용성도 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상 있는 집 대 마당 있는 집. 옥상이 있는 집이요? 요즘은 마당이 있으면은 주변에서 내려다볼 것 같고요. 옥상에다가 마당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 주택 대 아파트. 아파트요? 저는 시골에서는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강뷰 대 남산뷰. 한강뷰요. 저는 산보다는 물을 보면서 있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바다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산과 바다 중에서는 결국엔 계곡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인생 최고의 건축물 대 내 인생 최고의 사랑. 당연히 내 인생 최고의 사랑이죠. 사랑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인터뷰 시작합니다. 건축가라는 직업의 매력은? 자기가 상상한 거가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게 좋고요. 나의 꿈을 눈에 보이는 걸로 가시화시키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직업이 사실 몇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눈에 보이게 만드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누가 틀어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게 작동하지 않는 거고, 또 언어의 장벽도 많잖아요. 근데 건축물은 한번 짓고 나면은 시간의 제약도 없이 계속해서 조금 더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고, 언어의 장벽 없이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건축가에게 필요한 재능이 있다면? 결국에 아무리 뛰어난 상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다면은 그게 말을 통해서건 글을 통해서건 그림을 통해서건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자기의 꿈을 이룰 수는 못하는 것 같아요. 미술이나 글 쓰는 것과는 다르게 건축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돼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래서 그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축가 하길 잘했다 느꼈던 순간은?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가 건물이 완성됐을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건물이 만들어지고 사실은 지구상에 그 장소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걸 만들어지고, 그거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되게 뿌듯함을 느껴요. 건축가가 된 걸 후회했던 순간이 있나요? 사실 후회는 하지는 않습니다. 후회하지는 않는데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 짜증이 나냐 하면은 이게 딱히 수학처럼 정답이 딱 증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건물은 사실 네모나게 지어도 되고 동그랗게 지어도 되고 세모나게 지어도 되는데 각각의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와 저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의 테이스트가 싫은 사람들, 야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나는 빨간색이 더 좋은 것 같다고 할 때 그 마음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되새기는 명언이나 시가 있나요? 길이 열리는 대로 가라. 그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국제 현상 설계 같은 데 당선이 돼서 세계적인 건축가로 등장하고 싶었는데 매번 떨어졌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기회가 주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게 된 계기도 이제 그런 계기거든요. 공모전과 일거리가 별로 없어서 할 일도 없을 때 누가 좀 글을 쓰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원고를 준다고 해서 쓰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대처법은? 일단 그 자리에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바보 같은 거라는 걸 전 두 번째 대학원을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교수님들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도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걸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번 미팅 때 가서 해봤는데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차분히 설명을 하면 되고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 해소법은? 영화를 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블록버스터 영화를 즐겨 보고 있습니다. 가장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도 했고 그 보고 있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성과물이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뭔가 자극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멍 때리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가 그러면은 되게 뭐 건축물 다큐멘터리 이런 거 많이 볼 것 같잖아요. 안 봐요.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 저런 집 언제 나는 설계해보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해서 일을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설계를 할 때 영감을 얻는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종교적인 책들, 철학책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책들은. 예를 들어서 물리학도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를 상상하는 거고 아니면 너무 커가지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학문이잖아요. 심리학도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상상력이 되게 커지는 것 같고요.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중이 잘 되는 공부방 인테리어 꿀팁이 있다면? 사실 집중과 창의력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을 원하시면 낮은 천정고를 가지시면 집중력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왜 그 수험생들 무슨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그 공부하게끔 만든 것도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집중력을 높이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창의력은 천정고는 높아져야 되고 바깥각시도 많이 보여야 되고 변화하는 요소들이 많아야지 창의력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암기 과목을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내가 만약에 수학 문제를 푸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좀 천정고가 높은 데 가서 푸시는 게 더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학교 건물을 바꾼다면 가장 바꾸고 싶은 건? 일단은 빈 교실들을 부숴가지고 테라스를 만들고 싶고요. 그곳에 애들이 잘 나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1층에 있는 교무실이 있다면 교장실과 교무실 다 꼭대기층으로 올려보내고 아이들을 1층에서 정원 옆에서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창문턱을 다 부숴서 밑에까지 내리고 유리창을 밑에까지 내려서 정원이 더 많이 보이게 하고 그거를 폴딩 도어로 만들어서 날씨가 좋을 때는 열고서 꽃냄새를 맡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쉬는 시간에도 바깥에 나가기 들락날락하기 쉽게 그다음에 2층도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외부 계단을 또 추가로 만들어서 계단실을 통하지 않고서도 곧장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장치들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건축가가 있다면? 저는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를 존경합니다. 이게 시대가 지나더라도 시대가 변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가치가 영속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고 그거를 공간적으로 답을 하는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수준의 건축가들은 사실 흔치는 않아요. 되게 완성도 있는 건축을 하고 그래서 무슨 자기의 건축 얘기를 할 때 다른 철학자를 자꾸 인용하면서 똑똑한 척하지도 않고 본인의 생각을 담담하게 얘기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건축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건축 공부라고 하는 거는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축은 일반적인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 때부터 건축 설계를 공부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지만 이 건축을 이해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 커리큘럼들을 보면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추후에 건축가가 됐을 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거의 한 18과목 정도씩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제가 건축가가 됐을 때 다 써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 맡은 자리에서의 다양한 지식들을 지금 습득하는 거가 저는 더 오히려 훗날에 더 훌륭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특별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다양한 직업의 셀럽들과 함께한 꿈투뷰 외에도 많은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